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생겨서 어머 세상에. 지역만 카페니까 안심하고. 야 어떻게 이럴 수도 있나요?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얻어놨고. 제가 집에만 없으면 딴 여자 불러오고 조건하고 운다고 쉽게 애를 팼나 봐. 뭐라고? 몇십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아이 병원비 갈 수 있는데. 아 진짜 쓰레기네. 자, 저희 코인 법률방에서 충격적인 사연부터 황당한 사건까지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코인 법률방 덕분에 좀 잘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애프터 사연이 왔어요. 아, 도둑과의 동거. 패딩이 없어져서 패딩이요? 바람막이, 그래픽카드, VR 고소는 일단 해야 돼요. 녹음을 해놨다가 그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둑과의 동거편 의뢰인입니다. 고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고 변호사님 말대로 대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백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인 법률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 됐네요. 아, 저희가 다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담 후에 의뢰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에게 이렇게 미리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좀 많이 궁금해요. 예, 그 이후에 진행 사항도 좀 뭐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저에게 애프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이 빛나는 밤.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생겨서 어머 세상에. 지역만 카페니까 안심하고. 야 어떻게 이럴 수도 있나요?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얻어놨고. 제가 집에만 없으면 딴 여자 불러오고 조건하고 운다고 쉽게 애를 팼나 봐. 뭐라고? 몇십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아이 병원비 갈 수 있는데. 아 진짜 쓰레기네. 자 그러면 영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시작해 볼까요? 코인 법률방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의뢰인. 네, 첫 번째 의뢰인 들어오세요. 네, 천막을 열고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뭐야?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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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레제. 레제가 웬일이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오셨다고. 동네 소문이 네. 벌써 이렇게 났어요? 되게 용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아 용한 집이라뇨. 여기에 잘못 온 게 아닌 거 아니야? 저희는 뭐 이렇게 감으로 의뢰인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법률적인 근거로 의뢰인을 만든 코인 법률방입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사연인데요. 새 집을 선물한 남친. 이런 남친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 집을 새 집으로 만들었으니 그게 문제죠. 무슨 얘기죠? 인테리어 많이 멀쩡한 집을 새 집으로 만든다면 제가 하는 짓이긴 한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새 집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만들으니까. 네 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변호사분들이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원래는 다른 분을 염두에 두고 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상관없죠? 상관없지요. 레이디 제인의 상담해 주실 변호사님이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뛰어 쫓아왔어요. 자, 이제 의뢰인분과 우리 오선희 변호사님의 상담, 법률 상담 10분 먼저 갑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제 고민이 아니라 제 친구의 고민인데 제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2년 정도 이제 교제를 하고 그중에 이제 1년 정도는 거의 동거를 같이 하다시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였고 작년 12월 말인가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해외여행을 친구가 같이 갔어요. 그때쯤에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남자친구 왜 연락이 안 되지? 이게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더 해봐 그랬는데 친구가 약간 기분이 계속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연락이 자주 안 되고 며칠씩 또 연락이 안 되다가 여행 왔으면 또 뭐해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더더욱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행 막바지쯤에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미안한데 집에 좀 가봐 줄 수 있냐.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걱정돼서 그래 가보라고 했더니 친구가 너가 알려준 비밀번호가 아닌데 이거 비밀번호가 틀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일단은 바뀌어져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에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저 친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귀국하자마자 집으로 가가지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밀번호 바뀌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 그 열쇠 수리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집인 거예요. 새 집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져 있었단 얘기죠?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우리 집 보러 갔을 때 그 공실처럼 모든 짐이며 세간살이, 가전제품, 옷이며 신발, 속옷까지 다 훔쳐갔으니까. 어이구. 완전 이사 센터를 부른 거 같아요. 센터를 불러서 완전히. 요즘 왜 이렇게 방구하는 어플이나 사이트에 이렇게 싹 비어져 있는지 깨끗한 집, 청소된 집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것도 너무 황당하지만 더 중요한 건 놀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연락했더니 두절이에요. 연락 두절이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분이 말하시기를 보증금을 그 남자친구가 빼갔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 범죄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뺀 거예요. 누군데요? 그 계약자는 사실 제 친구였는데 남친은 어떻게 뺄 수가 있어? 그 남자친구랑 이제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 이름으로 한 번씩 월세를 넣고 제 친구 이름으로도 넣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집주인분은 당연히 이제 이 친구한테 주나 이 친구한테 주나 같은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줬구나 그런 그냥.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주인분은 이 남자친구분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보증금을. 그래서 제 친구는 졸제 지금 집도 잃고 보증금도 날리고 그냥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자, 황당합니다. 해외여행 간 사이에 2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 아무 상의도 없이 세간살을 모두 빼가고 보증금까지 빼간 그런 사례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싸웠었나? 왜 그러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보증금이 저도 지금 이제 물건보다도 보증금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증금이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1,000만 원. 천에 얼마 이렇게? 네. 1,000만 원의 보증금인데 요거를 노리고 설마 2년 동안 만났다고요? 이제 중간에 뭐 이러실 수는 있죠. 그 즈음에 아무 징조도 없으셨다고 했으니까 급박하게 뭔가 급전이 필요해서. 수도 있죠. 쓰레기 아닌가요? 이거 왜 그랬냐 그걸 보니까 이렇게 털어가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이사를 해야 보증금을 빼주잖아요. 네. 그래서 뺀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보기엔 보증금이 절도의 목적이었죠.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이사 가는 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차불러서 다 뺀 거예요. 갖다 버렸을 수도 있어요.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네요. 제 친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정말로 이 배신감. 왜냐면 2년이나 만났고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는데 배신감이 느껴져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를 잡아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고 싶다. 친구분한테 그 집에 있었던 가전, 가구, 그리고 뭐 옷이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쭉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하세요. 목록을 다 만들어 보시고 적어도 될까요? 아, 예. 들린 분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물건인 거를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가격도 예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기재하시고 없어졌지만 출생시는 아실 거니까 신상을 털어요? 아니요. 그 정도만이라도 적어서 리스트하고 함께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아간 날 그 즈음으로 날짜를 써서 이만큼 물건을 훔쳐갔다. 이렇게 해서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달고 검찰청에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거 거부하지 않아요. 예. 아, 검찰청 좀 무서운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검사 출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네, 무섭지 않죠. 네, 제가 부드러우시네요. 이 보증금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약서상에 명백하게 친구분 이름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네, 맞아요. 집주인이 돈을 잘못 돌려준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때 정말 몰랐어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채권자라고 믿었어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분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 명의가 아닌데 가끔씩 월세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줬다 이러면 이게 완전히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분은 집주인한테 이런 거를 말을 하고 네. 돈 돌려달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집주인 입장에서 또 억울하잖아요. 그쵸. 2번 줘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집주인이 남자친구를 상대로 돈을 반환을 요구를 하시나요. 그 남자친구분이 지금 친구분한테는 절도 범행을 한 거고 집주인한테는 사기 범행을 한 겁니다. 친구분 입장에서는 뭐 민사적으로는 손해볼 네. 게 없어요 지금. 네네네. 아. 그다음에 만약에 저쪽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우선 집에다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면 이거는 거의 이겨요 10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집주인분도 이게 엄한 피해를 보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이 사기 쪽에서 피해자는 이 친구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부는 그냥 돈 달라고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이 계약서 서류는 되게 중요해서 내 돈 500만 원, 남자친구 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모아서 집을 뭐 보증금을 묻었다 이럴 때 그냥 네 이름으로 해, 너 이름으로 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냥 양보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그래야 계약서는 돼요. 깔끔하게 그걸 반영해서 쓰시는 게 맞아요. 집주인분한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친하고 잘해주신 분이면 미안하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분을 또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잘해서 서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양쪽에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친구분은 절도, 오히려, 예. 더블 압박. 더블 압박이지. 집주인분은 사기 이래서 같이 고소하는 방법 되게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놀라실 때마다 저도 같이 놀라요. 누가 이렇게 바늘로 밑에서 푹 찔른 줄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코인 법률방에서 볼 수 없는 리액션이거든요, 사실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제시 어서 오세요. 정신적인 충격이 보통이 아니겠어요, 친구가. 물건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 저도 믿기지가 않고 저도 몇 번 봤던 친구라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집에서 안 나올 정도로 아이고. 집거를 할 정도로 조금 네. 많이 우울해했었죠. 말끝에 얘기하셨지만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것도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게 제일 큰 손해일 수 있어요 사실. 맞아요. 돈을 잃은 것보다 네. 오히려.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해서 왔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얻어놨고 얼마를 투자하신 거예요? 1억 6,300하고 700만 주고 500만 또 주고 690 몇만 원, 2,500만 원. 자 이번에는 우리 남친이 애 아빠. 오세요? 오시고 계신 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춥죠? 네, 추워.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제가 인천에서요. 애기랑 인천. 같이 왔어요. 애기랑 같이 왔어요? 네, 애기 몇 살인데요? 7살이요. 7살이면 혼자 잘 놀겠네요. 네. 그죠, 지금 그죠? 주제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남친이 유부남이 있어요. 남친 유부남이었고. 네. 아, 그래서. 유부남이어서 애초에. 약간 애를 밖에서 만들어 온 것보다 더 심한 유부남이었네, 애초에. 왜 총각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 총각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몰라? 저는 안 해요, 이거 봐요. 딱 끼고 다녀요, 저는. 마음속에 생각해놓은 변호사님이 계세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변호사님 약간 되게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자 과연 우리 의뢰인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는 변호사님은 누군지 의뢰인의 선택은? 이분이군요. 네. 아, 야.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솔직히 이 코인 법률방이요 매니아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좀 끌려서. 아, 그렇군요. 네. 부모님도 좋아하는 변호사님을 네.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상담의 주인공. 똑똑 들어갑니다. 상담 한번 들어가 보죠. 10분입니다. 자, 갑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처음에는 이제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아, 유부남이었어요? 네, 예.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연애를 해서 예. 이제 결혼 전제로 예. 동거가 들어갔었거든요. 언제부터? 2011년 10월 예. 달부터요. 시호부터? 생각지도 않게 임신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정리할까 아니면은 낳아서 키울까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 그냥 낳아서 기르자고 해가지고 아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집을 제가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뒤집었어요. 근데 주민등록 등본이 나오잖아요. 등본이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본 와이프 본처랑 차라고 해가지고. 딸이랑 지금 애 아빠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해. 청천벽력이죠. 본인이 결혼했던 사실을 속인 거죠. 아 유부남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예. 배는 있는 데를 불러왔고 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막 따졌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막 싸웠는데 와이프랑 정리를 하겠대요. 좀만 기다려 달래요. 오늘 와이프랑 정리하고 올게. 정말? 이번엔 진짜지? 진짜 정리하는 거지? 아 그렇다니까 카드나 좀 줘. 카드는 왜? 뭐에 쓰려고? 집에 돈도 없는데. 아이씨 와이프 정리하는데 그냥 나가냐? 뒤탈 없으려면 뭐라도 먹이고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누가 안 준대? 이번엔 꼭 정리하고 와. 애기 병원도 같이 가게. 알았다고. 참 말 많네. 명절날 자기 와이프가 정리를 하겠다고 내려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놓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 이제 구미 갔다 와서 술을 좀 먹고 이제 들킨 상태에서 그냥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핸드폰은 절대 안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핸드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봤는데 조건 만나 노래방 도우미. 아이고. 지금 그 가족관계 정리하러 간다 그러고 조건만 들고 하고 왔어. 아 진짜 쓰레기네. 아니 진짜 저 중에 하나만 해도 진짜 돈을 한 푼도 안 줘가지고 배불러서 만삭까지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얘 아빠가 이제 신용불량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또 생활이 안 되고 나는 애를 낳고 돈은 바닥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아놓은 돈을 처리를 해주겠다 해서 잡도 하나 뽑아주고 배달 일을 해서 집에 먹을 것도 이렇게 좀 살만하니까 이제 자연분만 하러 가려는데 애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너무 일을 힘들게 했다고. 수술을 그 다음 아침에 부랴부랴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애 낳고 나서 빨리 이혼을 해달라. 안 그러면은 나 애 출생신고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겠냐.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유부남이라고 그냥. 네, 그렇죠. 애도 낳았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아무 얘기도 못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냥 교제 중인 것만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애 아빠는 딴짓하지. 자꾸 다툼이 일어나지. 그래서 내가 밤에 애 아빠한테 정말 며칠 빌어가지고 이제 알바를 나갔어요. 알바를 나갔는데 애 아빠가 술을 먹었어요. 또 집안에서. 애기니까 이제 100일 됐을까 말까 하는 애인데 운다고 술깨나 애를 팼나 봐. 에? 100일 된 애를 때렸다고요? 이 사람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너무 저질이야. 술김에 전화 와가지고 애 너무 우니까 오라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택시 타고 부랴부랴. 불 다 켰어요. 방불 빼고. 근데 애가 여기가 시퍼렇게 멍든 거야. 얼굴 이렇게 붓고. 와. 100일 된 애를요? 이게 저희 애기 때린 거거든요. 아이고. 저희 아기를 이렇게 때렸어요. 100일 막 됐을까 하는 애기를. 아유, 진짜. 아우 씨. 아우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아기를 저렇게 어린데 완전 아기잖아요. 진짜 천하 나쁜 놈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진짜? 제가 신고했어요. 아동학대죄로. 예. 그랬더니 초범이라고 벌금이랑 봉사활동 200시간인가?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한테 저렇게 했으면 바로 그냥 잡혀가서 바로 실형 살았을 만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는 이게 애가 잘못될 수도 있었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애가 아팠어요. 장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일단은 응급실로 갔는데 그 시간에 아이고. 노래방에 불러가지고. 대여섯 시간 넣은 거예요. 100 얼마가 문자로 띵동 맞는데 100 몇십만 원. 그 돈이면은 우리 아이 병원비 갈 수 있는데 시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제가 집에만 없으면 딴 여자 불러오고 조건하고. 뭐라고? 집으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쳤네. 막장이네, 진짜 막장. 그래 안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하려고 헤어지기 전에 차 뺏기 전이니까 일하게 해달라고 주유카드를 달래요. 그래서 그거는 남겨줬어요. 그걸 막 긁고 다닌 거예요. 나도 모르는 헤어지고 순간 나서도. 내역서 봤는데 술집 못해. 그거는 너무 답답하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 제 명의니까. 예. 자기만 쓴 것만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써야 되는 돈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다 합하면요. 이자 연체 해가지고요.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8천만 원이요? 아니 뭘 쓰면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유흥비. 다 유흥비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2015년, 4년 일이니까 그 사이에 또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 금액이 늘어난 거죠. 이자가 계속 또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네. 그래서 공증서를 썼어요. 헤어지기 전에. 예. 너 이래서 나 더 이상 못 갚으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자기가 썼어요. 얼마로 했어요? 400 가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게 자료고요. 근데 이거 400만 원 받아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8천만 원이네. 야, 금액이 너무 크다, 진짜. 공증은 받았는데 처음엔
잘 냈어요. 첫 번째 10만 원씩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400만 원을 10만 원씩 네, 10만 원씩 해서 길게 잡아더라도 하겠다. 40개월 내가지고. 네, 하겠다 했는데 2번 내고요. 면허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다 하는구나, 다 해. 종합 범죄 세트 뭐 이런데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말이 돼요? 제가 안 갚아주니까 그러다 연락을 몇 번 했었거든요. 연락도 안 받고 집을 어떻게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여자랑 살고 있었고 돈을 벌면 걔한테 족족 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주고. 자기 새끼가 있는데. 저 사람한테 너무 복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갚는 거 외에도 저는 막 더 내 인생을 막 망친 거에 대한 막 복수를 하고 싶은데 진짜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늘 하는 얘기는 그럴수록 이성을 찾아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동거를 사실로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유부남이었는데 그러면 생활 자체는 우리 지금 사연 작업만 하고 그 집에는 안 갔어요? 별거한 상태고 이혼도 못 하겠고 그냥 별거를 했었다가 이혼을 왜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와이프가 싫대요. 자기 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결혼이 깨진 건데 하여튼 애들 생각해서 애가 있으니까. 결혼 그냥 이혼만은 그냥 안 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따졌다 보면 사실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적인 중혼은 아니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앞에 있던 결혼 자체가 사실상 깨져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자라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전 남자친구한테 해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성격이. 내가 돈을 빌려준 거냐 아니면 그냥 준 거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혹시 이걸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라고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애기 그냥 때문에 애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요. 증여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공정증서에 4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은 게 있잖아. 이건 어떤 간에 내가 뭐 주겠다고 한 거니까 이게 약정금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400만 원까지인 거죠. 나머지 7,6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근데 모든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재산이 파악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헤어질 쯤에 그 집을 어머니 명의로 걔 엄마 명의로 돌려놓고 그리고 또 통장은 올해부터 그냥 어머니 거 쓰고 있었어요. 걔는 엄마 거 쓰고 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 받았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는 해놨는데 돈은 못 받고 나는 계속 사업자 등록도 어머니 명의로 돼 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그걸 한번 명의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사업자 명의를 확인해 보시고 사업자 계좌를 압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장사를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너무 큰 돈이어서 이거 뭐 내가 당장 지급하지 못할 돈이란 모르겠지만 사실 400만 원 어디서 구해서 줄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사실 마음이 없는 거지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이 아예 그러니까요. 제가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뭔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수단으로 제일 좋은 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제일 좋다고요. 사업자 계좌 혹시라도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거기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시라고요. 양육비는 청구를 안 하고 계신 거죠? 못해요. 걔가 아예 왜요? 아예 그냥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건 소득 없는 거랑 상관없어요. 양육비는. 첨부를 해도 못 받을 거라고 그 법무사. 우선은 해놔야 나중에 그러니까 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놔야 나중에 생겼을 때 할 수 있다고요. 본 와이프 아이가 있잖아요. 첫째 딸이 있잖아요. 걔한테도 양육비를 안 줘요. 일단 해놔야 돼요. 이때는 없든 해놔야 돼요. 우리가 압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애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두 발 뻗고 잡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근데 졸업하는 거 술 먹고 다 합니까? 저 의뢰인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쥐어짜내도 돈이 없는 사람인 거 주고 내가 안 아니까. 주고를 떠나서 주고 안 주고 떠나서 압박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은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원래 자꾸 이렇게 포기를 하시면 이 사람은 그냥 안 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결과에 어찌 됐든 과정을 하셔야 할 돼요. 수 있는데 해야 돼요. 예,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속된 말이지만 주변에 자칭 판사 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얘기 듣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늘 얘기 말씀 들으신 거 꼭 행동에 옮기시길 제 말 믿으세요. 예, 바라겠습니다. 예.
종합 선물 세트. 폭력, 사기, 그다음에 술, 뭐 성매매, 그다음에 성매매, 음주운전. 음주운전. 제 3, 4 피해자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4의 5의 피해자를 또 그러는 것 같아요. 막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 예약 상담 제가 한번 내려가서 받아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는. 같은 걸그룹이시잖아요. 그렇네요. 진짜네요. 걸그룹 마음을 아실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네. 네, 말씀하세요. 등 좀 제끼고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송 대표님을. 점심 두둑히 드시고 간이 커지신 것 같아요. 제가 간만 큰 것 같아요.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예, 오십니다. 의뢰인 오셨는데요? 예. 아버님이. 네, 바로 오셨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네. 아니 지금 낯빛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아이고, 네. 추운데 멀리까지 오셨네요. 예, 네네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걸그룹 B2라는 예, 맞습니다. 타이틀이 있는데 예. 그 저희가 그 한창 그 화제가 됐던 그 B2의 예, 맞습니다. 연장선 맞아요? 예, 그 전 멤버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해서 왔습니다. (1억 6,300하고 7천만 주고 500만 원 주고 690 몇만 원, 2,500만 원. 우리는 피해가는 굉장히 얼마 많은지 우리마저 죽거든요. 그 저희가 그 한창 그 화제가 됐던 그 B2의 예, 맞습니다. 연장선 맞아요? 예, 그 전 멤버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해서 왔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얻어놨고 그런 거 안 좋습니다.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예. 그 사건 이후에 예. 충격으로 좀 예. 몸이 불편하게 되신 예. 거예요? 예. 뇌졸중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씨가 한번 B2가 터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이는 아닌가 보네요. 네.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뭐 얘기 나눠봐야 되겠지만. 저녁은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쥐고만 계셔도 따뜻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예.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긴 세월 고생하셨는데 일단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여기 저희 이제 네 분의 변호사님 계십니다. 신중건 변호사님, 오선희 변호사님, 오승 변호사님, 고승우 변호사님. 네 분 다 인물도 좋으시고 예. 실력도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일단 네. 500원. 네. 아유, 마음이 급하시네요. 네. 자, 어떤 분 하실지 좀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신중하게 결정받습니다. 아, 신중하게 지켜봤군요. 신중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신 변호사님 아닐까요?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 좀 알 것 같은데. 이분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신중하게 신 변호사님. 신중하셔서 신중한 변호사님. 신중한 변호사님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꿰뚫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통찰력이 있는 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예. 우리 의뢰인의 얼굴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는데 재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아, 네. 얼굴이 나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얼굴 나오시는 걸로. 얼굴 그죠, 공개하시겠다. 피해자인데 뭐 당당하죠.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상담 시작합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1996년도에 1996년. 예, 그때 그 전기 오토바이 한다 해가지고 아버지 내고 투자를 하라 가지고 96년도에 1996년 예.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예, 예. 투자하라고 투자하라. 했다. 예. 얼마를 투자하신 거예요? 그 당시 시대가는 본래 2억 하기로 했는데 2억 하기로 했는데 5차례 거쳐가지고 5회에 걸쳐서 예, 일단은 1억 6,300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속에 난 2인만 하는 사람한테 7천만 주고
2억과 7천만 원까지 포함하면 2억 3천여만 원 정도 주신 거네요. 2억 3천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하고 얼마 있다가 내 카드를 훔쳐갔어요. 카드를 훔쳐갔다고요? 예. 신용카드를요? 예, 예. 아이고. 훔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690 몇만 원, 7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뭐 카드, 신용카드 결제를 하신 게 690여만 원 예, 되는 예.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그 2,500만 원 또 대입은 변경하는 거예요. 대입 변제하셨다고요? 예, 예. 어떤 것 때문에 대입 변제하셨다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사업하면서 뭐 어떻게 빚이 진 게 있다고 예, 예. 그러면서 예. 예를 들면 사업하시면서 그러면 공동 사업자로 해가지고 예. 돼 있으셨나요? 예, 근데- 동업으로? 예. 동업이셨어요? 동업? 동업 말고 내가 부사장 갔거든요. 실제 일도 하셨어요? 뭐 절대 모르니까 뭐 그냥 그냥 출근하신 거예요? 예, 며칠 다 했어요. 실제로 회사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일을? 2년인가 2년 동안은 그냥 회사가 운영이 되긴 됐어요? 예,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미국 간다가 돈 또 500만 원 또 주고 필요하다 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인한테 주고 그러니까 뭐 사업에 쓴 돈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건 개인적인 용도로 쓴 예. 거고 그러니까 속였다는 것이네요, 예. 이거는요. 사업 자금으로 쓴 것도 아니네요. 네, 용도를 기망했네요. 그 다음에 아까 5회에 걸쳐 1억 6,400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뭐 자기 개인적 그러니까 개인적 용도 쓴 거를 확실하게 예, 예. 확인하셨는지 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확실히 예,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셨어요? 예. 뭘 확인하신 거예요? 주위 사람도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예, 예. 그거 말고 혹시나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었어요? 뭐 송금되었다랄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돈을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손실이 나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게 사기가 되거나 그렇지는 네.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애초부터가 이게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예, 그렇죠. 그냥 돈만 받아서 예, 예. 개인적인 용도로 예. 썼다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될 수는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해요. 아, 자료가요? 그걸 못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주위에 들어보니까 그냥 개인 용도에 썼다고 하더라 예. 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소문 듣고 와서 그렇다고 하던데 라고만 하시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그 소문이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래 주지는 않으니까. 근데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네, 22년, 23년 근데 지금 혹시 이분이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혹시? 예, 필리핀에 예, 있어요? 가상화폐 한대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예. 이거 보니까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또 사기죄로 약간 또 뭐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긴 하는데. 네. 비투가 터지니까 그 사진을 다 내렸어요. 하고 바로 며칠 때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이게 이런 아, 일이 떠올까봐 예. 물 밑으로 이게 물 위로 올라올까봐 자기한테 또 뭔가 숨으신 거네요. 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바로 그냥 예, 그 자리에 바로 그죠. 내렸네요. 2006년도 또 2006년도에요. 예, 2006년도에. 예, 고소했어요. 고소를 하셨군요. 예, 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아, 왔었어요? 예, 왔어요. 한국에 왔군요. 예, 와가지고 왜 그러냐. 아유, 이 아빠 이제 오면 어떡해? 돈 갖고 온 거야? 내 돈 좀 갚아줘 제발. 아니, 내가 안 갚을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왔겠어? 아 근데 고소를 하면 어떡해? 내가 그 돈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잖아. 아 그럼 오늘 돈을 갖고 왔어야지. 맨날 갖고 온다면서 안 갖고 오고 연락도 안 되니까 내가 고소까지 한 거 아니야.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돈 받으려고 10년을 기다렸어. 자그마치 10년. 우리 딸 알지? 우리 딸 이제 음반 나오는데 걔가 아파.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아빠가 깜빵이라도 가면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걔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 애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믿어줘. 자네도 애 키우니까 내 맘 알지? 그 때문에 왔다. 아, 그 딸 때문에. 딸이 가수 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봐달라고 왔어요. 아. 그래 엑스레이 사진 갖고 왔더라고요. 예, 예. 엑스레이요? 엑스레이 사진 몸. 그걸 왜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어떤 봐달라고. 그 딸이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아, 예. 이렇게 안 좋다. 예.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 예. 나중에 천천히 갖겠다. 예. 이런 식으로 했던 예, 거예요? 그렇죠. 또 몸 안 좋고 또 중요하면 딸하고 우리 딸하고 나이 똑같아요. 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또 딸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셨겠네요. 바로 그죠.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같은 아버지 마음으로서 내가 이걸 봐줬는데 자기 딸만 극진하게 손에 안 가게 좀 잘 좀 뭐 봐달라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죠. 여기 가족이 우리 가족도. 그러니까요. 본인도 건강도 해치지. 맞아요. 이 돈이 이 정도 그 당시 이 정도 돈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딸도 연습 때는 안 다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소한 거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셨어요 혹시? 취하셨어요? 야, 해줬어요. 아이고. 남은 거 그러면 없네요? 근데 그 2014년도 했거든요. 뭘 다시 고소했어요? 약속 안 지켜가지고. 아, 앞으로 돈을 이렇게 뭐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기지 않아서 그걸 다 푸고 취하해 줬더니 어겨서 다시 13년에 고소를 하셔. 다시 고소를 하셨다는 거네요. 어떤 약속이 있으셨어요? 2006년도에 돈 주기로 했는데 안 그거랑 줬어요. 무슨 각서를 쓰거나 이렇게 하셨어요? 공증을 하거나? 써달라니까 자기가 버클리에서 나온 사람이 거짓말하겠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주진 않았어요? 그럼 뭐 돈 시키나도. 그럼 나 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공시효 넘었다 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효가 넘어서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공소시효가 7년이었고 네. 바뀐 게 10년이에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날짜가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7년, 10년 다 넘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또 이 뭐 취하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대해서 이미 다 모든 게 한 번씩은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으로 다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 이런 금액이 경우는- 굉장히 큰데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그러면? 공수시 지난 사건은 형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방치한 기간도 너무 길고요. 절대적인 시간이 진짜 너무 오래 흘러서 어떡해요. 너무 답답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피해는 많이 보셨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새 많은 이런 연예인들 네. 관련해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비투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하거나 돈을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연예인 본인이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 대신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모르겠지만 나는 좀 피해 가까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무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책임질 건 아니니까요. 또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함구에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시효가 지나버리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됐고. 오히려 좀 봐주신다고 예전에 뭐 치화도 해주시고 처벌도 그러니까요. 경험받게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사실은. 바로 그거죠. 정말 그거죠.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유명인인 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을 물어본다든가 그럴까 봐 좀 우려를 했는데 사실 그런 취지는 좀 아니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신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진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 이거를 막 어떻게든 받아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못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잖아요. 진짜 정말 전혀 그 기회가 없는 건가요? 없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민사건, 형사건. 아니 뭐 돈이야 그렇다 치고지만 네가 딸 생각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내가 봐주고 예를 들면 그때 만약에 터졌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뭐 그 딸이 활동하거나 이런 데 많이 제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같은 아버지 마음으로서 내가 이걸 받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또 해외로 다시 가고. 하여튼 좀 법률적으로도 좀 방법이 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더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괜찮으세요? 예. 네, 그러면 상담은 여기서 아이고 답답하실 텐데 여기 방송을 빌어서 그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요. 싶어요. 마음에 좀 웅얼해진 것도 있을 테니까. 어찌 우리나라 와서 나한테 연락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좋겠다. 예. 남자답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건강. 아니 근데 진짜 건강 좀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 최고예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건강하세요. 살펴서 돌아가세요. 아유, 네네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네네.
뭔가 이렇게 대여 관계나 돈을 빌려줄 관계가 있을 때 좀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은 하는데 막상 안 되죠. 아, 네. 변호사님들도 안 돼요? 안 되죠.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 네. 아예 내가 이 정도 금액은 내가 너한테 주고 안 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걸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인간관계 깨지고 맨 달라고 하기도 뭐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약간 을이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지 맙시다 정말.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사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이. 자 이제 백수 탈출과 동시에 피의자. 백수 탈출까지는 좋았는데 피의자가 된 사연. 취업을 하셨는데 피의자가 되신 그런 건가요? 거야? 그런 상황이. 안 좋은데 취업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걸까요? 취업한 곳이 이상한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지금 두 번째. 의뢰인이 세 번째 의뢰인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십시오.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한다 손님만 잡고 계셔도 따뜻하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 백수 탈출과 동시에 피의자라는 네. 주제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네.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네? 취업은 고사하고 네. 지금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생겨서 저희가 이제 그 억울한 속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자, 500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자 우리 의뢰인과 상담받게 될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상담받게 될 변호사님은요. 이분이군요. 저네요? 어머 진짜. 여기 들어갔네요. 고변 진짜. 어쨌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오선희 변호사님. 잠깐만요. 나오셨고요. 자, 이제 10분 상담 시작하겠고요. 네. 10분 시작합니다. 제가 아기 엄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지역 맘카페가 있어요. 이제 그 맘카페 아이디로 해갖고 쪽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이제 알바 가능하는 거. 근데 내용이 그쪽에서 설명하기를 그쪽 마닐라에 상주하고 있는 에이전시 회사다. 카지노 가시는 분들에 대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더라고요. 카지노 가시는 분들은 환전을 해주는 환전을 해준다. 대행업체 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손님들이 오는 거를 이제 자기네가 3억이 든 태블릿 PC를 보내줄 테니 손님한테 자기네가 돈 받으면 카지노 가게 되면은 그 칩에 관한 돈을 이제 손님이 따거나 이제 얼마 필요하면은 환전해주면 된다. 연락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지노 이용자들의 환전 업무는 카지노에서 하죠. 근데 뭐가 전 솔직히 이 얘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알바를 하려다가 또 저 죄송한데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고 못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일단 조건은 시키도록 좋아. 할게요. 조건이 예. 좋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어느 순간은 약간 에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냥. 통장을 갑자기 달래요, 카드를. 왜 그러냐? 통장하고 체크카드? 체크카드. 그래서 본인 통장.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3억이 든 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 돈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혹시나 네가 개인적인 일로 쓰게 되면은 자기네 횡령으로 고소하게끔 이제 내역 하나만 만들어 놓자. 그래서 손님들 예치금을 한 번만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 직원을 픽업해서 보내주겠다. 그분한테 체크카드하고 비밀번호 한번 알려주라.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제 체크카드를 가져가지고 비번도 알려주시고. 네. 사회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는 그냥 믿고 이제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이제 수요일 날 돈이 들락날락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는 거 언제 보내주냐? 이제 자기네가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 토요일 날 도착할 거다. 근데 토요일 날은 애기 아빠도 있고 해서 주말엔 못 받는다. 월요일 날 보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3건이 돈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거는 알고 계셨고. 네, 근데 당연히 저는 예치금으로 생각했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제 통장을 이체 업무를 하려 했더니
제 업무를 하려 했더니 사고 계좌로 바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통장 카드를 요구하면 무조건 이거는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디에도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계좌번호를 그럼요. 요구할 수 있겠지만 네. 통장 체크카드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제 속았구나. 연락도 안 되고. 네, 카톡은 다 알 수 없으므로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탈퇴하고 없어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8월 달부터 너무 답답하니까 모르겠으니까 카페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 카페에서 저랑 똑같이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쪽지 보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에서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검찰에서 오라 그래서 검찰 가서 동일한 내용 받고 구약식으로 해서 검사가 300만 원을 내렸더라고요. 벌금형을. 네, 근데 아직은 판사님 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왜 300만 원이 나왔는지 네, 제가 일단 카드 양도한 거는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취업 목적으로 간 건데 300만 원을 내라고 하니 너무 저는 억울하시죠. 답답하죠. 네. 결국은 이제 그 범죄 본인이 이제 이용을 당한 건데 근데 이분은 약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으신 아,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분은 뭐 말은 인출책이라고 돼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인출책까지 인정이 안 됐어요. 인출책 인정됐으면 사기가 돼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 됐단 말이에요. 사기 그러면 방조. 지금으로서는 거의 실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수사 때부터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분은 단순히 그냥 지금 통장을 빌려준 거, 넘겨준 거 이것 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걸로 벌금 300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액 그것조차도 운이 좋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억울한. 근데 억울하다고 상황이잖아요. 하기에는 약간은 본인이 처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아. 단순히 그렇게 뭐 알바했다고 해서 조건이 당연히 좋으니까 혹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의심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것도 있고 잘 알아보지 알아보셔야 않아서.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기 그러니까 이게 사기로 안 간 거예요. 네네네네. 적용이 안 된 거고. 약식 명령이 나왔을 거잖아요. 300만 원 내라고.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를 해 놓은 거고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약식 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 청구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써서 내시면 되고요.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서 줍니다. 그러면 나가셔서 현금카드랑 비밀번호 준 거는 잘못했지만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속은 거고 나의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판사님 앞에 가셔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설명하시고 좀 정리해서 쓰시기도 하시고요. 이분에게 진짜 억울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물론 잘못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300만 원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 처벌할 때는 100만 원,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자꾸 이런 사람들이 가담하면서 자꾸 인주책들이 생기니까 점점 액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줄일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 하게 됐는지 일반적인 양형 전혀 측정을 해야죠. 네. 몰랐었고 그래서 내 가담 정도도 경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줄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200만 원 벌금은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200만 원이 될지 아니면 그냥 제사한이었던 100만 원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냥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손치하다 보면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현금카드 빌려주시는 분도 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데 뭐 과거의 일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약식 명령 오는 거 잘 체크하시고 7일 이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 꼭 하시고. 상당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연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사실 사기친 놈들을 뭐라고 하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당한 분한테 그렇게 앞으로 쉽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 시대가 오는 게 어쨌든 꼭 정식재판 진짜 꼭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가 비슷하진 않지만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공짜로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요 가방만 갖다 주세요. 그 안에 마약이 실려서 마약 이런 거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사실은.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소득 알바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들에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네네. 마장동 한번 가시죠. 정액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예, 오수진 변호사의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조건이지만 무한 리필 안 가겠습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드십시오. 무한리필 말고 또 뭐야? 마장동 오마카세. 마장동 오마카세. 오마카세.